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혐의와 기밀 반출 혐의 등 잇따른 기소에도 공화당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이르는 95번 프리웨이 상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빠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동화 작가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한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의류 매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운영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된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2019년 쿠바에 있는 정보 수집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쿠바의 도청 기지를 운영 중이라는 잇따른 관측을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며 그동안 중국 측과 접촉을 포함해 조용하고 신중한 접근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mething that we're very carefully monitoring. And, as I said, taking steps to counter. We remain confident that we are able to meet all of our security commitments, both at home and in the region. 중국은 앞서 미국 언론들의 쿠바 도청기지 설치 관련 보도를 유언비어라며 쿠바와 우호 관계를 해치려는 시도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我想说的是，假的真不了，真的假不了。无论美国如何造谣抹黑，都破坏不了中古之间的真诚友谊。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안보와 인권 등 이유로 중국 기업 31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에 대해선 백악관이 나서 압박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It certainly appears as if there was some sort of pressure tactic here used. They have every right to make the kinds of foreign policy decisions they deem are appropriate. 백악관은 여러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비롯한 대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혐의와 기밀 반출 혐의 등 잇따른 기소에도 공화당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미국 CBS 방송은 공화당 지지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61%로 압도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3%, 팀 스콧 상원 의원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각각 4%였으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자들의 8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라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 CBS는 이번 조사가 여론조사 업체 유고보와 7일부터 나흘간 미국 성인 2,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미국 A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반출 혐의 기소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9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미국민 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는 기소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35%는 기소돼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응답자의 47%는 이번 기소가 정치적이라고 봤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Witch hunt, scam, hoax. It's called
election interference, and they're doing the best they can with it.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행사 당일 전용기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에 계속 임할 것이며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캐나다 국경에 이르는 95번 프리웨이 상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요일 오전 한 운전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필라델피아 인근 95번 프리웨이 위로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사고는 오전 6시 20분쯤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프리웨이를 달리던 차량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도로 밑에 있던 대형 유조차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로 뜨겁게 달궈진 상판은 결국 철근이 녹아내리면서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잔해 속에서 시신 한 구가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판이 주저앉으면서 95번 프리웨이는 복구에만 몇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We're going to begin demolition today, and once we have a final design, then I can answer the question in terms of the time it will take to replace the structure. We know it's important to get it replaced. We will do it as speedy as possible, but we don't have a final design yet. 교통당국은 사고 구간 프리웨이 양쪽 방면 10마일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 수는 하루 평균 16만 대 이상, 도로 복구 기간 동안 인근 지역 교통에 엄청난 혼잡이 예상됩니다. 또 플로리다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이어지는 95번 프리웨이 폐쇄로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 운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I plan to issue a disaster declaration, allowing the Commonwealth to immediately draw down federal funds and move quickly to repair and reconstruct this roadway.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도로 붕괴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계자들과 조율해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수중 터널을 운행하던 관광선이 전복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뉴욕주 북서부 록포트에 자리한 지하터널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갑자기 배가 뒤집힌 뒤 탑승객 전원이 물에 빠진 겁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배 안에 갇혀있던 한 명이 숨을 거뒀고 나머지 28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구조자 중 11명은 인근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부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수로는 이리 운하의 물을 인근 공장으로 수송하기 위해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1970년부터 공포체험 코스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아빠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동화작가로 명성을 얻었던 여성이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여성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진행된 남편 살해용의자 코우리 리친스에 대한 심리에서 검찰은 리친스의 범행 동기가 금전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기했습니다. 남편 에릭 리친스가 사망하기 전 용의자 코우리가 남편 명의로 200만 달러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용의자 코우리가 25만 달러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했고 남편 계좌에서 10만 달러를 인출하는 등 남편 사망을 염두에 둔 뒤 자금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코우리가 남편 살해를 위해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을 몰래 넣은 칵테일을 제조했으며 살해 시도가 먹히지 않자 더 강한 약물을 찾으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코우리의 변호인은 보석을 신청하며 경찰이 코우리의 집에서 펜타닐을 압수한 적이 없는 등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주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학년 라이언 군과 2학년 에일리 양, 이들 남매는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작한 지 햇수로 3년째. 학교의 과도하고 일방적인 성교육을 우려한 부모의 결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바이올로지컬 섹스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게이, 레즈비언이라고 고백하는 이 소셜 안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매에게 엄마는 선생님이라기보단 좋은 학습 태도를 이끌어주는 카운슬러입니다. 학습은 아이들 스스로 가능할 만큼 온라인 수업과 홈스쿨링 교과 과정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을 패밀리 밸류 안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정말 에센셜한 것들만 우리가 픽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6인 이하 홈스쿨 설립 또는 홈스쿨 기반 차터스쿨 등록이 가능하고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3,000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따르면 홈스쿨링 가정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무려 70%가 늘어난 반면 공립학교 숫자와 학생 등록률은 지역별로 해마다 작게는 5%, 많게는 15%까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4자녀를 모두 홈스쿨링으로 대학까지 보낸 ABC 통합교육부의 유수연 교육위원. 최근 한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홈스쿨링 관련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홈스쿨링 하라고 막 여지껏 캠페인 한 적은 없는데 지금 상황이 최근 지금 1년 사이에 너무 급속도로 팬데믹 이후로 급속도로 우리 아이들을 공격을 하니까 제가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집단 공교육보다 자녀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부모들이 늘어나는 상황. 홈스쿨링의 증가와 공립학교의 감소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출생률, 타주 이주에 따른 캘리포니아 인구 감소, 일방적인 캘리포니아 공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8시쯤 메릴랜드주의 수도인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나폴리스 경찰국은 현장에서 사망자 3명과 부상자 3명이 발견됐고 사상자는 20대부터 50대 사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 1명을 연행한 뒤 구금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범행 동기를 파악 중으로 집안에서 언쟁을 벌이다 총격 사태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류 매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밤 9시쯤 샌프란시스코 의류 매장에서 열린 파티 중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격은 매장을 지나던 차에서 가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9명의 부상자가 나왔는데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하비에르 캄포스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지역갱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다수의 총기 사건과 살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문 앞에 총기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연평균 11건의 교내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에는 교내 총격 사건이 급증했는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6건의 교내 총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내 총기 사건 증가세에 따라 아예 무장을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내 총기 반입을 허용하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무기 감시 장비를 교문에 설치하는 학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버지니아주도 교내 총기 감시 장비 설치에 적극적입니다. AI가 탑재된 능동감지형 스캐너를 설치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 1시간에 수천 명의 가방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이 같은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길거리 등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총격 사건이 많기 때문에 교내 감시 장비가 설치된다고 무조건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항공기 추락 사고로 아마존에서 실종됐던 4명의 어린이들이 사고 4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직후 중상을 입은 4남매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빨리 정글을 탈출해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방송사가 입수해 최근 공개한 영상입니다. 4남매 구조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워있는 어린이들에게 구조대원들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발견 당시 4남매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같은 장소에서 나흘간 머무르던 중이었습니다. Ellos lo que primero nos preguntaron que tenían hambre, querían comer arroz con leche, querían comer pan, solamente la mente era comer. 안타까운 상황도 전해졌습니다. 당초 4남매는 비행기 추락 직후 중상을 당한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4남매에게 정글을 탈출해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고 며칠 만에 숨졌습니다. Antes de morir la mamá les dice tal vez váyanse y ustedes van a mirar quién es su papá y quién sí sabe. 어린이들이 구조대에 발견되기 직전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조견이 먼저 어린이들을 발견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있던 윌슨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인데 구조대는 구조견까지 찾아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은 현재 수도 보고타에 있는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치료를 받고 있으며 2, 3주 뒤 퇴원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뉴욕 맨해튼 보석상에서 발생한 복면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이 모두 60대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10일 맨해튼 한복판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 용의자들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장에 침입해 강도를 벌인 것은 모두 60대 남성으로 이들은 캔자스시티 지역을 거점으로 둔 마피아 조직인 루체세 패밀리와 연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뉴욕과 뉴저지 일대 보석상 4곳을 털어 $200만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났는데 최고령 용의자의 나이는 69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마피아들이 노년을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고령에도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50대가 되기 전에 정규 조직원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질 만큼 마피아의 고령화가 이루어졌고 스포츠 도박 등 과거에 마피아가 주름잡던 사업이 합법화되면서 이들이 설 곳이 줄어든 것도 고령 마피아 조직원들이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무료 시력 검사와 안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저소득층에게 안과 검사와 안경을 무료 제공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250% 미만인 시민들 대상으로 개인 $3만 5천 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7만 달러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한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은 안과 보험 커버리지가 없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새로운 규정으로 최대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에릭 아담스 시장은 곧 서명할 예정으로 서명 후 180일 후인 12월쯤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스 시장이 조례에 서명하면 뉴욕시는 전국에서 안과 검사와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는 미국 내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브래넌 시의원은 뉴욕시에 기반을 둔 안경 소매업체 워비 파커와 같은 민간 기업이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안경테를 기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2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브래넌 시의원은 10년 전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되는 수준의 안과 질환을 겪었고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시력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비전 카운슬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전국 미국인의 약 절반만이 안과 보험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 규제 완화로 여행객들이 늘며 기내 난동 사건도 기존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에서 발생한 난동은 항공편 1000편당 1.76건으로 지난 2021년 집계된 1.2건에 비해 47%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84건에서 15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기내 난동 유형은 객실 승무원들의 지시를 어기는 행위부터 만취와 폭행까지 다양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흡연에 대한 적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점차 늘고 있는 기내 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난동을 벌인 승객의 국적과 상관없이 도착 국가에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협정이 맺어져야 하며 항공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차 없는 거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뉴욕시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시작한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5개 보로 전역으로 확대해 7월 말부터 8월 말 사이에 있는 5번의 토요일에 차 없는 거리 서머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자동차 걱정 없이 가족 및 친구들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스트 할렘을 포함해 시행한 서머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올해는 5개 보로 전역으로 확대해 약 20마일에 걸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머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행되며 7월 29일 토요일에는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그리고 8월 5일, 12일, 19일 토요일에는 맨해튼에서 8월 26일 토요일에는 브루클린과 브롱스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지역 관련 정보는 뉴욕시 웹사이트 또는 NYC 서머 스트리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